자, 그럼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한 발 지금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진정성이겠죠? 저는 항상 진정성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로봇이 좋다고 말해놓고 다른 걸 말해버리면 좀 이제 그럼 진정성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로봇 관련 종목 가져왔고요. 네. 삼성 향 로봇 관련 종목들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삼익 THK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 기업은 사실 이제 산업 트렌드에 굉장히 잘 순응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60년도에는 이제 공업용 줄을 생산했던 기업이고 또 70년도 같은 경우는 쌀통을 만들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자동화 장비를 생산을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기업의 어떤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요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이 LM 시스템이에요. LM 시스템이 뭐냐면 기계의 어떤 직선 운동에 고부하가 고하중이 부과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또 IT, 뭐 자동차, 뭐 방산, 헬스케어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특히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4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공장 증설에 있어서도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삼성전자와 다관절 로봇, 또 수직 로봇 관련해서 공동으로 개발했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의 주요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AI 생태계 관련해서 좀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생태계 관련해서 또 AI 의료용 로봇, 또 AI 신약 개발, 또 AI 헬스케어 다양한 산업에 AI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협동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유니버셜 로봇과 또 AI 협동 로봇 관련돼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협동 로봇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유니버셜 로봇인데 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바로 삼익 THK예요. 그래서 삼성과 또 엔비디아 향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고 헬스케어 산업에도 다양하게 로봇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익 THK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도 최대 수혜 섹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 시스템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또 가파른 어떤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또 삼성의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에 삼익 THK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전일 종가를 이제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360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9,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리얼리티는 오늘 로봇 키워드로 삼익 THK를 네. 한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은 성장성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제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그렇죠. 하기 네.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AI, 반도체를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장주가 일단 최근 많이 꺾였습니다. 네. 두산도 그렇고 레인보우도 그렇고 그렇다면 추세 이탈로 확인을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현구간 전략적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오히려 모아가는 이 로봇 전략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까?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반도체 섹터도 물론 좋은데 사실상 근데 반도체 섹터에 지금 이제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가온칩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신고가 부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규로 과감하게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부럽죠. 조금은 좀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분출될 때마다 반도체 섹터는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타이밍인 거고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좀 대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성장성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로봇 섹터만큼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50% 이상으로 고성장이 나오는 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성장이 담보된 섹터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로봇 섹터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AI 반도체인데 그렇죠. 결국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AI 다음 격전지는 로봇이라고 지금 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구글 또 그리고 메타 플랫폼, 삼성, LG 국내 대기업부터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성장할 수 있고 미래 먹거리로 지금 로봇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적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AI 반도체 쪽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을 때 약간의 수급 교란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되고 삼성이 인수돼 버리면은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너무 시세가 또 분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로봇을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적기다라는 판단에 오늘 로봇 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투트랙 전략도 사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정말 촌스러운 질문인데 양자택일 만약에 한다면 네. 한정된 자금 안에서 왜냐면 랜드스카이님도 투트랙 찬성이지만 한 바구니 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거 택 일을 하자면 매니저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왜 로봇 종목을 이제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냐면 네. 로봇 종목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도체 종목들보다 훨씬 또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룸이 게 크겠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제 계좌 전체의 이제 수익률을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이제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시되 네. 거기서 반도체를 추가할 거냐 아니면 로봇을 추가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제가 한 최소 30에서 35% 정도 이상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중을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정도 이제 비중을 채워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오늘 네. 소개해 주신 삼익 THK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추가해 놓으면 로봇 종목들은 그냥 한번 움직이면 막 상한가까지 그렇죠. 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시세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로봇 종목들을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된다. 물론 뭐 3월부터 계속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잘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속상해요. 여전히 4월 달에도 저는 로봇 업종은 반드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는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룸이 큰 로봇에 대한 매력도까지 그쵸.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촌스러운 질문에 멋있게 또 답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해서 촌스러운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좌에 전반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바구니 넣어서 망할 확률보다 두 네. 바구니 넣어가지고 망할 확률이 더 적습니다. 제 얘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제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눠서 가자. 네, 나눠서 네. 가자. 네, 두 세트로 가자. 네. 저도 만약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만했지만 소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전 아마 지금 로봇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외가 돼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섹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붙여봐야죠. 바로 VS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THK 있고요. 김영 매니저님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네. 인탑스 이렇게 좀 묶어봤습니다. 이제 두산 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진부한 VS가 돼버려가지고 새로운 라인업으로 좀 짜봤습니다. 네. 인탑스까지 다 이제 세 종목이 대표적인 이제 삼성향 이제 예. 로봇 수혜주인데 사실 이제 인탑스는 여전히 조금 무거운 것 같고 지금 RS 오토메이션하고 삼익 THK 둘 중에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삼익 THK 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조금 크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하단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고점인 이제 뭐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뭐 기업 내용에 대한 건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해 네. 주셨으니까 테크니컬하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만 좀 본다라고 하면 삼익 THK가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탑픽 종목으로는 삼익 THK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리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이 3월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건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코텍이 최고가 기준으로 25%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상단에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최근에 같이 좀 움직이는 예.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랭라자 관련해서 이제 8월달에 FDA 관련해서 시판 결정이 나오는데 상업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 오스코텍과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현 시점이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제 늦어도 이제 8월 정도에 시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상승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안 양행도 마찬가지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라제의 어떤 원 개발자이다 보니까 결국 로열티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위안 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도 같이 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빠른 어떤 시세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화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직전 고점 35,000원 부근대도 충분히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스코텍은 좀 긴 호흡으로 보되 익절가를 좀 잡아가면서 대응했으면 익절가?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26,000원 부근대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000원대 오스코텍 익절가 라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같이 가고 있다는 유한양행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8,000억 원 매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유한양이 또 어제 오전장에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또 견인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8.74%까지 상승 흐름이 나아졌는데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렉라자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지만은 유한양행은 또 이번에 또 AACR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와 같이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ABL 105 관련해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유한양행이 어제 또 제약바이오 섹터의 오전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 있어서 저는 유한양행도 충분히 제약바이오 sek터를 좀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고점 전일에 고점이 83,400원을 돌파했을 때 네. 다시 한번 9만 원, 또 10만 원 라인 때도 장기적으로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같이 익적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예. 아까 오스코텍과 마찬가지로 한 74,000원 부근대를 익적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74,000원 익절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유한양행의 매수세도 좋았고요. KN솔도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2,000억 원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21선도 좀 돌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추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속상한데 뉴욕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에 비하면은 주가의 어떤 상승 그거에 트렌드가 비하면 예. 너무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만 아무튼 주가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이 어제도 강하게 받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거의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오니까 K인수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부근에 어떤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시장의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K인수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25,000원 라인대로 다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스트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3월 20일에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FSD 이야기 한창 나오면서 맞습니다. 자율주행을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 소외된 것 같은데 네. 딱 좋은 타이밍인가요? 네, 저는 뭐 넥스칩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자율주행 섹터가 살아나면요, 뭐 넥스칩이라든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결국 자율주행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는 2030년 기준으로 1,000조 가까운 시장이에요. 예. 연평균 49%의 고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로봇이 곧 자율주행이라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테슬라의 올해 어떤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FSD 풀세프 드라이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제 무료 이제 배포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강한 자신감이고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이제 테크 기업들과 또 이제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시스템 온칩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국제까지만 21건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R&D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이제 AI 반도체와 함께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자율주행 섹터도 꾸준하게 실적이 찍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칩 수요와 또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ADAS 관련된 의무화가 적용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ADAS 관련된 시스템 온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넥스칩의 어떤 역할도 좀 실질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가 위치가 바닥이고 충분히 좀 이제 주가 조정이 나와준 자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의 리뷰까지 예. 점검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들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아까 로봇주에 대한 조정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 없는 유일한 기업이었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키워드는 변압기였어요. 주주총회에서 이런 사업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로봇이 아니라 AI주로 구분해서 그렇죠. 가야 되는 겁니까? 어제도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이게 박스권 이제 돌파가 지난주에 또 됐기 때문에 네. 상방이 이제 좀 열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방이 이제 열리면서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오면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들 안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총회가 중요한 게 이렇게 사업 목적이 이제 추가되는 경우, 정관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좀 뜨겁게 잘 나갈 때는 예. 2차 전지 소재 사업 뭐 추가한다 이러면 그냥 바로 상한가가 맞아요. 올렸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뭐 글이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업 목적 이제 변경 세부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의 추가 1번이 이제 변압기 생산용 설비 제조 및 판매업 이게 이제 사업 목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재룡 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 주가가 워낙 강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등하는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 전선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AI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로봇 사업 본업보다는 이 변압기와 관련된 이제 사업 목적이 추가된 게 단기 이제 테마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급등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급등을 하면서 거의 이제 최고가 근처까지 네. 주가가 이제 상승을 좀 한 모습이에요. 37,000원짜리가 이제 2022년에 이제 급등했던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한번 뚫으면은 한 4만 원대 이상까지 오버슈팅이 좀 가능하다. 다만 요 자리에서는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죠. 자제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또 여러분들 AI 타임만 보시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연출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을 3만 한 3,000원, 4,000원 그 정도 익절 라인 딱 설정해 놓으시고 상방 슈팅이 좀 들어오면 4만 원 이상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네.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절 라인까지 체크해봤고요.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천장은 어디까지일까? 15만 원 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유자 전략이 일단 현 시점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이 이제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보이다가 어제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거 네.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만 이렇게 급등하면은 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저는 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도 그냥 반도체 종목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한미 반도체를 사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자리가 싶고 아직 있군요. 네, 아직도 남아 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HBM과 관련된 제가 아까 이제 그 서두에도 우리가 이제 토픽 이슈 분석해 드릴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네. HBM과 관련된 수요를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예측을 못 하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예측하는 걸 훨씬 초과하면서 네.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막 투자 금액들이 공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막 100조 자고 일어나면 130조 투자한다 그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예.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또 칩에 대한 이제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이제 모두 다 집중시킬 수 있는 종목이 저는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쉽게 이제 꺾일 만한 이제 주가 위치가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물론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 네. 에코프로가 작년 상반기 때 이제 움직였을 때를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는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겨우 이제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구간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에코프로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1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자꾸 이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하니까 한미 반도체 지금 더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반도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한미 반도체를 사시라. 2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20만 원 정도 구경한다 그러면 뭐 지금 구간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HBM 이슈를 끌고 가는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익절가도 필요 없이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초가로 신규 매입도 가능한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포트에 이 한미 반도체로 이렇게 편입한 다음에 한번 이것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이 할게요. 네,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서 반도체로 가십니까? 네, 또 더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진정성. 야, 반도체 오늘 진정성을 너무 위해서 좋아요. 또 네. 반도체 네. 종목을 좀 해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야.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건 ISC하고 같이 많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한발 종목으로는 또 이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MLB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PCB 기업에서 이제 사업의 구조가 완전히 이제 MLB 쪽으로 고다층이 이제 기판 쪽으로 완전히 이제 변화가 좀 된 상태고 주요 고객사가 미국의 구글과 엔비디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분명히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온 디바이스 AI 이슈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의 서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갤럭시 S24를 써보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이제 AI가 탑재되는 디바이스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PC까지 계속 확장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체적인 어떤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확충 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투자의 이제 수혜를 오롯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어쨌든 AI 가속기 향 매출이겠죠. 네. 엔비디아 향 매출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2022년에 엔비디아 향 AI 가속기 매출이 전체 매출의 9%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2023년에 29%, 2024년에는 36%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3월 달부터 엔비디아가 3만 원 저점을 딱 찍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2분기 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생산 설비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2분기 때는 이수페타시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주가는 한 2,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대하면서 주가가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그러면 AI 반도체 기업치고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선 구간이긴 합니다만 2, 3일 정도 눌림목을 이제 충분히 좀 만들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4만 원 초반 구간을 저는 이제 신규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보여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근처 이제 4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VS로 넘어갈게요. 어제 대덕전자에서 대형 기판 만든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판이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인업에 대덕전자 심특을 같이 넣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 낸드 플래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낸드 플래시까지 돌아서면은 기판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쵸. 거기서 최대 수혜가 심택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와 같이 엮어서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도 요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 없이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골라볼게요. 노는 물이 다르다. 그래서 심텍과 대덕전자의 주요 고객사는 이제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사실 이수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제 구글, 뭐 이런 인텔 이런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고 MLB 고다층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와 함께 국내 AI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제 뭐 대덕전자가 반등 그림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에 어떤 이제 AI 반도체와 기판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다라는 판단에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VS에서 김영민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두 매니저 서로 모두 VS에서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어깨 동무하면서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